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왕따입니다. 한의원에 집단 따돌림 상처 때문에 내원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이나 복통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거나 중고등학생이 불안장애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원인은 왕따 문제와 연관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직장처럼 대인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왕따를 당한 뒤 등교 거부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밤이 되면 무섭고 막연한 불안감에 잠을 못 잡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잡니다. 학교만 가면, 아니 학교에 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2주째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A군은 키도 크고 남자답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평소 성격도 사교적이어서 친한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A군이 왕따를 당하게 된 걸까요? 같은 반 B양과 사소한 말다툼이 출발이었습니다. A군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B양은 자신과 친한 남자아이 C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C군이 흔히 반에서 힘께나 쓴다는 짱입니다. C군은 A군을 찾아와 야, 네가 B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서 라는 식으로 계속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A군은 B양과 C군이 서로 친한 사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같은 반에 다른 친구들까지 점점 자신을 따돌리고 마치 벌레 보듯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반에서 그동안 가장 친하게 자주 어울렸던 친구 D군마저도 저들 편에 서버린 겁니다. A군이 자초지종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 충격이 컸겠죠. 그 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A군은 자책을 합니다. 내가 그때 B양한테 그 말만 안 했어도 라고 말이죠. 근데 B양에게 한 말은 크게 문제가 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A군은 평소에 내가 너무 나대서 일이 이렇게 된 건가 라며 또 이번에는 자기 성격을 자책을 합니다. 그야말로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식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성 K씨도 직장 내 왕따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K씨는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자기 직전까지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속이 거북하고 토할 것처럼 불편한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도 더 밀어넣게 됩니다. 직장에서 열댓 명 여성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데 벌써 1년여 왕따를 당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 직장이 종교기관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긴 환자분들 중에 성직자인데도 성직자들끼리 왕따를 해서 심한 불면증으로 내원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발생하는 문제죠. K씨는 열댓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말해 드센 언니 한 명이 전체를 쥐락펴락한답니다. 자기 말대로 안 따라오자 K씨와는 아무도 밥을 같이 못 먹게 한 거죠. 그런데 딱 한 명 자신과 밥을 먹어주는 다른 언니가 있답니다. K씨에겐 참 고마운 존재죠. 이 언니도 드센 언니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밥을 먹어주는 그 언니가 자기 할 일을 계속 K씨한테 미룬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왕따인 너랑 밥을 같이 먹어주니까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 거죠.
K씨는 갈등 상황에 놓인 겁니다. 속으로만 씩씩대면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폭식증으로 도망쳐 왔던 거죠. 자, 이렇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분들은 흔히 말해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세상이 다 나를 저버린 듯한 착각이 일어나기에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보호자들 중에는 급한 마음에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걔들이 그랬겠지라고 말합니다. 또 그냥 좀 참고 견뎌봐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친구들 비위를 좀 잘 맞춰봐라 라는 식의 조언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은 피해자 곁에는 자신을 지지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라면 너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놈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며 지지해줘야 됩니다. 어른들도 끝까지 당신 편이 되어서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지지해주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어설프게 이건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멘붕에 온 환자의 심리적 상황만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론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 방향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A군이나 K씨 모두 압도적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자 다들 자신을 괴롭히는 집단적 힘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비난받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도 뭔가 내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며 자책을 합니다. 왕따를 당하면 심리적 고립감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입니다. 왜 왕따가 발생하는가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군도 K씨도 왜 왕따를 당하게 됐을까요? 왕따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 1인 독재자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드센 아이나 드센 어른들이 존재하지요. K씨 직장처럼 좀 센 언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쥐락펴락 주무르고 싶어 하지요. 이들은 가장 약해 보이고 다수의 입방아에 올리기 쉬울 만한 대상 하나를 고릅니다. 집중 공격하지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당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서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괴롭히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총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아이는 원래는 공격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원래는 피해자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그냥 친하지 않은 중성적 관계일 뿐이죠. 그런데 자신이 센 편에 붙지 않으면 자신도 피해자처럼 될 것 같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집단 괴롭힘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 중에는 기왕에 강자의 편에 확실하게 줄서기를 하려는 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1인 독재자를 대신해서 괴롭힘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불안해하면서 괴롭힘에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군중 심리로 자신들 양심의 가책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왕따가 이루어질까요? 결국 다들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힘으로 독재를 하고 싶어 해서 힘없는 소수가 그 희생양이 되죠. 그리고 보통의 다수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부당한 괴롭힘이라는 생각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왕따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다들 자기 살겠다고 소수 희생을 그림자 배출구로 삼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권력과 정치의 속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따가 일단 벌어지고 나면 피해자는 어떤 심리가 되느냐?
저 9명이 나를 제외한 총 10명 중에서 저 9명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는 곧 세상 불특정 다수가 전부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한두 명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걸 거야. 나는 앞으로 혼자 살아야겠구나. 나는 학교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객관적인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게 착시라는 거죠. 애초에 내 적은 딱 한 명인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놈들이 어디나 있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8명은 어리버리 자기 보호 본능에 센 놈 옆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뿐입니다. 그 8명이 사실은 나를 처음부터 다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학교나 직장에 가는 두려움이 조금씩 덜해집니다. K군은 상담 후에 다시 등교를 하자 이튿날 반 친구 한 명이 찾아오더랍니다. 미안하다고.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주었답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친구지요. 평소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그 친구랑 잘 지내면 됩니다. 반면 자신과 원래 아주 친했는데 배신 때린 친구는요. 내겐 너무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말했죠.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변함없이 푸르름을 유지하니 그 위대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이죠. 어차피 그놈은 내가 위험에 처해도 도와줄 친구도 아니었던 거죠. 누가 진짜 친구고 가짜였는지를 이제라도 바르게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엔 15대 1이었다고 여겼던 A군은 이제 14대 2가 된 겁니다. 조금 덜해졌죠. 그런데 사실 그 14명 중에도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세를 쫓아서 휩쓸리거나 혹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센 놈한테 붙은 것 뿐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합지졸인 겁니다. 또 나를 진심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겠죠. 쓰레기 같은 친구 산더미로 곁에 쌓아놔 봐야 악취만 납니다. 한 명이라도 진실한 친구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만 해도 나중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왕따시킨 그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마음속으로 왕따시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못된 놈, 센 놈한테 붙어 지내며 불안해하는 놈, 이런 친구 옆에 많이 둬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 친구들을 옆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왕따시킨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계속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거나 혹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상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등의 사람은, 즉 현명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지만 중등의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다. 그리고 하등의, 즉 시원찮은 사람들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더라. 그러니 비웃지 아니하면 이를 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멍청한 이들 눈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고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 당대에는 다 왕따였지 않습니까? 남들이 비록 그들이 다수라고 해서 결코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그런 착시현상에 내가 휘둘리고 꺾이는 게 더 억울한 일이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